따라서 우유부단을 극복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이번 시간은 메르켈 리더십 두 번째 시간, 결단의 리더십 시간입니다. 한 조직의 리더에게 많은 덕목이 요구됩니다. 리더의 자질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긴 하지만 그래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리더의 공통된 자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단력이죠.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에는 과거의 리더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리더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리더가 감당해야 하는 조직이 크면 클수록 리더가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할 것인지, 무엇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리더의 결단력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리더들은 종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의 함정에 빠지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선택하고자 노심초사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단력은 리더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달리 말하면 결단력은 곧 리더십의 능력과 직결되는 역량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메르켈의 결단력은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는 앙겔라 메르켈이 단호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추진력과 지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 테이블에 머물면서 협상의 선을 넘을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내면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잘 알게 됐죠. 이런 결단력은 특히 지난 2005년경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혼란에 빠진 세계를 재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결단력을 증명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G20 국가들의 초월적 대응을 결의하게 만들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에 앙겔라 메르켈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에게 당면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서 G20 회의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결단력을 믿고 이와 같은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밀어붙여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대공황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어도 부정적인 금융위기는 유로 지역의 다수의 국가에 국가부채 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 부채 완화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메르켈은 사실상 디폴트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가 요청한 구제금융 연장 요구를 일축했어요. 총리 정부가 디폴트 위기에 처하기 직전인 30일 오후에 제시한 마지막 타협안을 거부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메르켈은 알렉시스 치브라스 그리스 총리의 요청에 대해 그리스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새로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켰죠. 메르켈의 강경한 태도의 배경에는 유럽연합의 전체적인 경제적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양보는 유럽연합 재정 규율의 균열로 이어지고 이것은 바로 독일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리스가 지고 있던 부채 3,230억 유로 중 682억 유로가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메르켈은 그리스에 대한 긴축 요구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 외줄타기 하는 듯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결단력 있게 대처함으로써 유럽연합과 독일 국민의 신뢰감을 확고하게 얻었고 삼선 연임의 동력이 됐습니다. 이후에 독일 경제는 탄탄대로로 걸었죠. 유로존 역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 난민 수용이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보여줬습니다. 2015년 가을 독일은 국경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난민 문제를 마주하게 됐죠. 난민 문제를 냉철하게 다루던 메르켈은 예상을 깨고 난민을 수용하는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난민 유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총선에서 최종 득표 결과 기민 기사연합은 지난 총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득표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메르켈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과감하게 난민을 수용하는 결단력을 보여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독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묘수로 작동했습니다.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용 정책을 펼친
3년 뒤 2018년 독일 통합 이재민 재단의 전문가 협의회 조사 결과 난민을 계속 수용해야 한다는 설문에 이민 배경이 없는 사람 60%가 찬성을 했고, 장기적으로 난민은 독일에 문화적,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설문에는 70%가 동의했습니다. 2017년 베르텔스만 재단 조사에서는 독일이 난민 수용으로 인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 60%가 찬성을 할 정도로 독일은 오히려 난민 수용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트럼프를 압박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있었어요. 미군의 독일 주둔은 독일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유럽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2020년 6월 26일 유럽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정부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주동 미군 34,500명 가운데 9,500명을 감축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메르켈 총리의 정곡을 짚는 응답이었던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식으로 막무가내로 감축을 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짚어낸 발언이었죠. 메르켈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독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면서 시종일관 트럼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자 독일 정부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즉각 전 세계에 타전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메르켈처럼 결단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력이 없는 이유는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매번 해당 사항이 너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이 봤을 땐 사소해 보여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모든 대안이 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니면 대안들의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자칫 섣불리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게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우유부단을 극복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죠.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사람 중에 조금의 실패도 용서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나 타인의 평가를 극단적으로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100% 올바른 선택이나 리스크 제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선택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요소가 너무나 많죠. 아무리 사전에 머릿속에서 생각해도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의 수를 밤낮 재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단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리더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세워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무엇보다 책임의식을 기를 것. 결단력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거나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만성적인 결단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뭐든지 결정을 해준 사람은 막상 어른이 돼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큰 사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 머릿속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여서 결단하고 싶기 때문이죠. 결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마음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모두 자기 책임이라는 마음을 먹으면 결단력과 자신감이 가득하고 실패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할 것. 우유부단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와 정보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도 많지 않아도 결단하기 어려워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정보를 너무 많이 모아도 오히려 결단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대에서는 정보를 무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비교할 요소와 선택사항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더 나은 선택을 추구하는 그 미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정보는요,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 수집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정할 때까지의 절차를 그려볼 것. 어느 쪽이든 괜찮아, 좋아하는 쪽으로 해 라는 말은 결단력 없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을 미리 그려보는 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가는지 산에 가는지 두 가지 양자택일의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휴가를 가는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목적에 부합하는 여행지를 그려나가는 시기예요. 만약에 조용히 휴식을 원한다면 산이나 계곡의 산장을, 그리고 떠들썩한 자극을 추구한다면 바다 같은 곳으로 대안을 그려나가는 거죠. 어느 쪽이 좋은지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 등의 정보를 모아서 양쪽 선택 모두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여행이 끝날 때까지의 흐름을 이미지화하는 거죠. 네 번째, 데드라인을 정할 것. 우유부단함을 극복하려면 데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결정을 미루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적어도 몇 분 안에 결정 혹은 이 시간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그 데드라인을 미리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타이머를 이용을 한다거나 자기가 설정한 기한까지 결정을 마무리하는 훈련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 훈련을 계속하면 대안을 판단하는 역량과 함께 결단력이 증가해서 우유부단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르켈 리더십, 결단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르켈이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 우리가 결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거든요. 결단하는 역량은 연습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